데일리 베스트 뉴스를 시작합니다. 새해 첫날이자 휴일이었던 어제 구독자 여러분 모두 떡국 드셨는지요? 여러분 혹시 떡국의 의미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떡국의 흰색은 희고 잡티 하나 섞이지 않은 것처럼 한 해를 밝게 보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아울러 백색의 떡과 국물을 먹으면서 지난날에 안 좋았던 과거는 잊고 새해 밝고 좋은 일만 생긴다고 믿고 먹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가래떡을 동그랗게 써는 이유는 동그란 모양이 엽전을 연상시킴으로써 부의 상징 돈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우리의 화폐는 엽전이었으니까 말입니다. 따라서 새해에는 돈도 많이 벌고 풍족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엽전 모양의 떡국을 먹었다고 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모두 떡국이 담고 있는 의미처럼 부디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019년은 문재인 정부가 임기 3년 차에 접어드는 해입니다. 참 시간 더럽게 안 가는데요. 정권 입장에서는 임기 3년 차가 가지는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단임제를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임기 3년이 지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것이 바로 레임덕입니다. 여기서 레임덕은 다리를 저는 저른발이라는 뜻으로서 레임덕은 임기 만료를 앞둔 공직자의 통치력 저하를 기우뚱 걷는 절름발이 오리의 비유에 일컫는 말입니다. 한편 레임덕보다 더 심각한 권력 누수 현상을 뜻하는 용어로 죽은 오리라는 뜻을 가진 데드덕이 있습니다. 이는 아예 정치 생명이 끝난 사람, 가망이 없는 인사 또는 실패했거나 실패할 것이 확실한 정책을 뜻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대통령제를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레임덕이 회피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른바 임기 3년 차의 저주라고 해야 할 정도로 정권마다 이를 극복하려 애썼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숙명적이고 혹독하다는 얘기입니다. 김대중 정부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이라는 이벤트에도 불구하고 잇따른 정현준, 진승현, 이용호 게이트로 직격탄을 맞았고 노무현 정부는 2005년 횡담도 개발 의혹 등이 터지고 부동산가 폭등으로 위기에 직면했는데 노무현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취임 몇 개월을 빼고는 임기 전체가 레임덕이었던 존나 특이한 전례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또한 2010년 민간인 사찰 영포라인 의혹에 휘청대다 세종시 수정안 부결로 결정타를 맞기도 했었습니다. 집권 3년차를 맡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상황도 역시 녹록지 않습니다. 청와대 특감반 사태는 확산되고 있고 북한 비핵화와 관련한 성과 또는 실체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경제 민생에서의 실적 부진이 지지율 급락을 초래했습니다. 여기에 공직기강 해임 문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라산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건 문재인 정권이 지지율 반등 요인을 더 이상 찾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2019년 새해 벽두부터 세계 경기에 경고음이 들려오고 있고 국내는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시행 등으로 인해 벌써부터 이곳저곳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지지율 반등을 꾀하는 문재인 정권 입장에서는 북한과 김정은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을 수밖에 없는데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워지고 경기가 나빠지면 나빠질수록 대북쇼는 더 이상 국민의 관심사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민생 현안은 뒤로 하고 북한에만 몰두한다는 인상이 강해지기 때문에 지지율 반등은커녕 지지율의 폭락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2018년 마지막 문재인의 국정 지지율은 어땠을까? 여러 여론조사 기관이 있지만 여론조사 기관 공정이 지난 31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가 가히 충격적입니다. 문재인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28%에 불과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여론조사 공정이 지난 28일 전국 성인 1,059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달에 31.6%에 비해 한 달 새 3.6%포인트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문재인이 국정을 잘못한다는 응답은 48.7%로 지난달 46.4%에 비해 2.3%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참고로 보통이다는 20.2%였습니다. 또한 여론조사기관 공정은 연말연시를 맞이해 현안 전반에 대한 여론조사를 조사해 발표했는데
국민 49.3%는 경제 위기의 가장 큰 책임이 문재인 정부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 절반 정도가 경제 위기의 원인을 현 정부로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밖에 대기업 14.8%, 강성노조 14.4%, 세계 경제 등 외부 요인 17.7% 순이었습니다. 또한 국민 59.2%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지금까지 경제 정책을 못한 편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에서도 학을 띠면서 매우 못한 편이다라고 답한 사람이 49.2%에 달했습니다. 잘한 편이라고 대답한 응답자는 38.5%에 불과했습니다. 한편 내년 한국 경제에 대해서는 국민 64.4%가 현재보다 더 나빠질 것으로 부정적으로 예측했고 현재보다 더 좋아질 것으로 긍정 예측한 국민은 23.6%에 불과했습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2%였는데 경제는 심리적인 게 많이 작용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국민들이 체감하고 계신 경기 불황은 상당한 듯 합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 들어 2년 연속 최저임금이 10% 이상 인상된 것에 대해 국민 58.7%는 과도한 인상이라 반대한다고 대답한 반면 적정한 인상이라고 찬성한다는 응답자는 34.9%였습니다. 다음은 국민연금 관련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연금 개편안은 더 내고 더 받는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국민 61.9%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대답했고 신뢰한다는 응답자는 29.7%에 불과했습니다. 자,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북한 및 안보와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국민 64.6%는 북한이 핵무기와 대량 살상 무기를 궁극적으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고 북한이 포기할 것이라고 대답한 국민은 28.8%, 잘 모르겠다는 6.6%였습니다. 안보 경제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중요한 주변국이 어느 나라냐는 질문에 미국 54%, 북한 14.3%, 중국, 러시아, 일본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최근 핫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국민의 49.4%가 민간인 사찰을 했을 것이라고 대답한 반면 민간인 사찰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대답한 국민은 36.1%, 잘 모르겠다는 14.5%로 민간인 사찰로 보는 국민들이 그렇지 않은 국민들보다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또 다른 핫 이슈이죠.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 직전 국회의원 신분으로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불법 댓글 조작을 한 혐의로 특검에 의해 징역 5년이 구형된 것과 관련해 국민 52.5%는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가 댓글 조작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대답했고 모르고 있었을 것이라는 답변은 36.9%에 그쳤습니다. 이처럼 청와대 특별감찰반 민간인 사찰과 드루킹과 관련한 여론조사에서 보셨듯이 이 두 건은 문재인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크게 미쳤다고 봐도 무방할 듯 합니다. 뉴스를 마치면서 문재인은 지난 1일 자신의 SNS를 통해 2개월 더 따뜻하게 세상을 밝히라는 촛불의 마음 결코 잊지 않겠다라고 썼습니다. 그놈의 촛불은 임기 내내 써먹을 듯 합니다. 그런데 이 기사에는 많은 네티즌들이 몰리며 관심을 나타냈는데 문재인 입장에서는 그닥 좋은 관심은 아니었습니다. 자, 무려 15,000개가 넘는 공감을 얻은 댓글은 너만 없어지면 나아진다라는 댓글이었고 그 다음으로 순공감을 많이 받은 댓글은 하지마, 아무것도 하지마, 새해 인사고 뭐고 아무것도 하지마, 지금 대한민국에는 대통령이 없다였습니다. 세 번째로 공감을 많이 받은 댓글 또한 촛불 따뜻하지 당신을 끌어내리는데도 유용하게 쓰일 거야 라는 등 부정 댓글이 다수였습니다. 또한 그냥 하야나 해라, 그게 나라 살리는 길이다라는 댓글도 눈에 띄었습니다. 제 생각에도 탄핵은 국력이 너무 소비가 많이 되고 혼란스러우니까 하야가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또한 나라를 위해서나 여러모로 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